노아임낫. 이제 노아임낫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CD는 3,000장, LP가 8,000장. 다음 이렇게 하기가 좀 오케이 다음. 그때도 회사에 압박이 있었어. 돈 되는데 그럼요. 다 똑같죠. 작가님이 골상학이래. 골상학. 이런 단어를 베이. 안녕하세요. 본격 음악 노가리 까는 방송 넋이라도 스피노프 소울 딜리버리의 노가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 딜리버리의 키보디스트 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준 세컨 라이프입니다. 신 드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 누구인지 소개해 주실 분 있나요? 오늘은 두구 DJ 노아임낫. 에이.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노아임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DJ 노아임낫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힙합 관련된 이제 소울, 펑크, 디스코를 베이스로 음악을 플레이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울 딜리버리의 공연에 이제 디제잉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노아임낫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뭔가 대가의 냄새가 난다. 대가는 아니고 대가로 가는 길에 있죠. 대가로 가는 길에 냄새가 난다. 좀 딥하게 파시는 스타일로. 네. 많이 딥하시죠. 또 아니요 별로 딥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사실 승규님이랑 막 저희 대구, 포항 투어할 때 같이 갔었죠. 사실 저희가 살짝 저희랑 같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수락해주신.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가 뭐 안 친한데도 뭐 지금도 엄청 가까운 사이로 가고 있는 길이지만 네. 그때는 더 안 친했는데 막 서울역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렇죠. 맞아. 맨 처음에는 우리가 노아임나님을 어떻게 이제 그 저기 하게 됐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게요. 예. 저희가 그 공연 만들 때 그냥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희가 DJ를 껴놨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것도 해외 그 공연 항상 보러 가면 앞에 바람잡이들이 항상 있고 무조건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다리 아픈 기억도 많은데 우린 다 보니까 우리는. 다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 즐기니까 다리가 아픈 기억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 공연 때도 바이브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저희가 뭐 슬로우 민스테디랑 같이 다니다가 그 모가님이랑도 다니다가 저희가 작년 5월에 해방촌에 있는 HBC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또 그날도 어김없이 DJ를 섭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가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모가님이 그때 스케줄이 안 됐나 이러면서 맞아. 잠시만요. 한 명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가지고 소개시켜 준 게 이제 노아임낫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알게 돼서 처음 플레이하고 그때 저도 기억이 좀 강렬하게 있었던 거는 이 흐름을 좀 아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라이브 할 때 첫 곡을 오픈잼 하잖아요. 네. DJ 어떤 음악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도 미리 저는 이제 약간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니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했을 때 저희가 라이브 할 때까지도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자연스럽고 그 흐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게 강렬한 첫 인상인데 그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때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DJ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뭔가 USB를 꽂아서 그러니까 CDJ에다가 이렇게 댁에서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노아임나님은 좀 다른 결이었죠. 완전 다른 결이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해 그때 주세요. 이제 만나기 전에 모가님이 아마 뭐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소울 딜리버리 다 좋아할 거예요라고 당연히 말하셨고 이제 만나서 실제로 들어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듣도 보도 못한 그 뭔가 음악들인데 익숙해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아티스트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근데 그 시대라는 거는 잘 알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계속 흐름이 끊기지 않게 쭉쭉쭉 갔고 당연히 우리랑 바이브가 그런 게 너무 일맥상통한 게 잘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뭐 소울 펑크 뭐 이런 장르로 구분한다기보다는 그냥 또 음악 애호가로서 또 그런 특정 어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데 비슷한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랑. 그렇죠. 제가 이제 얘기하려던 거는 이 피지컬을 이제 튼다는 점이었는데, 근데 일단은 거기서 벌써 이제 이 무언의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정도를 걷는구나. 이 사람 이것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같이 함께 계속 뭔가 긱도 같이 다니게 됐고 저희랑 이제 음악 얘기도 조금씩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막 CD를 잔뜩 가져오셨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뭐죠? 오늘은 드디어 뭔가 다루는 느낌인데 오늘은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오늘은 바로 소울 코리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왔네요. 15화 만에. 15화 만에 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다뤄야 되는데 리스펙을 받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울 코리언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노아임나님이 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울 코리언스는 그러니까 일단 퀘스트 러브, 제이 딜라, 뭐 에리카 바두, 뭐 이런 뭐 큐팁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모인 콜렉티브인데 그 중심이 그 뉴욕에 있는 일렉트릭 레이디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그 막 이런저런 만남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막 제가 막 역사에 엄청 빠삭하진 않은데 네, 그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교류가 있다가 이렇게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막 근데 앨범을 내거나 이렇게 막 단체로 활동을 한다기보다 그 99년부터 2003년까지 나왔던 앨범에 서로 되게 피처링도 많이 해주고 맞아. 영향이 되게 서로 있어요. 되게 묻어나 있는 이제 그런 활동을 남긴 어떤 그룹이라 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제가 그 런던에서 로버트 글래스퍼 인터뷰를 이제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로버트가 얘기한 그 바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들 이제 그 뉴욕에 그 한 세 블럭 뭐 이렇게 이제 있는 다 차이로 다들 거기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알게 되고 친구로서 굉장히 이제 음악 작업도 많이 하고 서로 집도 막 놀러 가고 막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막 이렇게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그런 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류를 많이 하게 됐고 그거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이런 음반들하고 소울 코리언스가 이제 선도한 그런 문화들하고 그런 게 이제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소울 코리어스를 그때 카무디 편에서 카무디가 그 저희가 송캠프를 춘천으로 다 같이 악기를 들고 가서 막 우리끼리 아티스트 공부하고 했던 그걸 잠깐 언급한 게 있었는데 저도 그때 소울 코리언스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소울 코리언스에 대한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거든요. 소개 영상이 그거 보면 되게 재밌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게. 네, 근데 그래서 저희도 막 그때 막 단체 사진 찍을 때 우리 소울 코리언스처럼 찍자. 막 그래서 맞아. 나보고 막 하리카버드라고 막 우리는 K 코리언스다라고 우리 K 코리언스다. 소울 코리언스. 그래서 이런 콜렉티브 무브먼트를 만들면은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저런 일렉트릭 레이디 스튜디오에서 서로 무언가를 공유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고 늘 항상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음악과 함께 다룰 수 있게 돼서 저도 궁금한데요. 왜냐면 아까 막 미발매 CD도 막 있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 거. 아니 좀 근데 이제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이 바인이라고 CD 이런 거. 일단은 CD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샀고 뭐 바이닐, 그러니까 레코드라 저는 부르지만은 바이닐은 20살 정도부터. 네. 그러니까 막 CD를 사다가 막 갈아타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레코드로 듣는 거에 대한 또 사운드가 좋을 때가 있고 CD로 들을 때 사운드 좋을 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같이 모으고 있어요. 막 갈아타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나요? 사게 된 계기요. 모으게 된? 네네. 피지컬을 네. 일단 어릴 때 힙합을 되게 좋아해갖고 지금도 엄청 좋아하지만 그 한국 힙합 언더그라운드 CD들을 살려면,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려면은 CD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바다 이런 데도 안 나왔죠. 그때 뭐 웹하드 CD였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더콰이엇이다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곡 뭐 테이크 더 큐트레인 이런 것만 나오고 나머지 곡들은 이제 뭐 다운로드 할 수 없었죠. 불법 다운로드 안 되지만은 CD로 사야만 더 이게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예.
옛날에 막 그런 지하상가 이런 데 가면은 그 불법으로 그 저기 다 그 뭐라고 하죠? 복제라고 복제 해야 되나? CD? 그런 CD들 되게 싸게 팔았던 해적판. 있는데 애적판을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들어야죠. 그러면 지금은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이 뭐 그때부터 모았으면은 그러니까 집에 몇 개 꽤 있어요. 많이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그 사업도 해보셨다고 네. 그 사업이라기보다는 크게 이제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배동에 룸 360이라는 360, 이제 레코드 네. 스토어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뭐 쌓인 내공도 있고 판도 같이 쌓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다 보니까 CD는 한 3,000장 정도, 3,4,000장 와. 그리고 LP가 8,000장. 와, 그러니까 요즘은 좀 반올려서 만장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말해도 돼요. 창고가 있어요? 아니요 저 작업실에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8,000장. 근데 되게 유동적인 게 팔기도 많이 하고, 사기도 하시잖아요. 또. 네, 또 판만큼 또 사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근데 뭘 팔아요? 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한때는 그 프리 재즈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프리 재즈를 모든 거를 다 팔았어요. 막 그러니까 뭐 취향도 바뀌고 뭐 옷 사고 파는 거랑 똑같구나. 그쵸. 예. 그러니까 안 팔릴 것 같던 장르들도 막상 내놓으면 팔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 오, 신기하다. 예. 그리고 저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다들 어디 숨어 있어. 이거 모으시는 분들이. 그쵸. 아주 소수지만. 예. 근데 주로 어디서 파세요? 처음 시작한 거는 그 서울 레코드 페어 이제 아. 부스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막 이제 엄청 매니아들도 오시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캐주얼하게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좀 트래픽이 많아서 잘 팔리는 느낌이에요.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각종 뭐 이제 레코드 마켓 이런 거 막 플리마켓 할 때 레코드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때 나가서 팔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레코드나 이런 플리마켓 종류에 따라서 파는 것 좀 다르게 갖고 나가긴 하죠. 네.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주로 구매 같은 거는 어디서 하는 편이세요? 일단 구매는 약간 제가 좀 약간 이 부분에서 좀 꼰대인데 무조건 웬만해서는 95% 이상은 직접 가서 삽니다. 온라인 구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막 온라인 뭐 디스콕스 요즘 너무 잘 돼 있고 한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딱 사면은 오래 못 사요. 막 내가 막 계속 찾아야 되고 좀 기다리고 막 이래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원하는 거 바로 사버리면은 금방 질리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다 오프라인에서. 디깅하는 맛이 또 있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쵸. 그 오전에 딱 레코드샵 오픈할 오픈 시간에 맞춰 가신다면서요? 그렇죠. 오픈런 매주. 네 거의 뭐 그렇죠. 혹시 그 오픈런 이거는 너무 저기 그 대회비로 좀 냈둬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한국의 이제 레코드 문화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음반들을 들여오고 좋은 레코드들을 이제 셀렉션을 잘 해주시는 그런 레코드 샵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뭐 샵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많이 좀 사라지고 뭐 각자 사정으로 뭐 폐업을 하거나 뭐 이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자주 가는 샵은 신당동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샵 그 상수동에도 있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렇죠. 그쵸 다 알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는 이유는 뭐 물건이 좋기도 하지만은 그냥 종류가 되게 많아 가지수가 그냥 볼륨이 크니까 살 게 많다는 거죠. 저도 뭔가 그 레어 그루브나 막 이런 쪽 좀 더 가고 싶을 때는 모자이크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비주류도 다르고.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슬슬 한번 가져오신 이 소개? 물건들에 대해서 아니 오늘 무슨 약간 경매장 아니 막 하나씩 풀면서 이제 네. 소울 코리안스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쵸. 네, 혹시 좋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CD는 뭔가요? 그러니까 좀 저는 막 음반 하나하나마다 막 이거 역사 이런 거 설명하면 정말 한도 끝도 그쵸. 없어가지고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했는데 와우. 네. 아 좋다. 그러니까 사실 소울 코리언스 하면은 그러니까 다 이제 되게 나름 멤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각자 이제 좋아하는 멤버들이 다를 테니까 좀 다 중심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많이들 좋아하시지만은 제이딜라라는 프로듀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어떤
프로덕션의 되게 핵심이라 생각한 게 운마 그 제이딜라, 큐팁, 큐팁 라파엘 사딕. 그러니까 이 또 누구 있지? 그 저기 제임스 포이저 같은 인물은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저기 이름이 생각나네 갑자기. 알리샤 무하마드. 예.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하나씩 지품 5명 정도 되는데 저는 큐팁이랑 제이딜라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네. 음반을 많이 샀었는데 그 운마 프로덕션의 시작이 그 ATCQ 이게 4집인가 맞아요. 네, 네. 4집이에요. ATCQ 4집이 그 운마 프로덕션의 시작인데 뭐 일단 커버 보시면은 그 일반 커버랑 좀 다르게 좀 홀로그램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고 싶다. 네. 네, 이런 건 좀 희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놓고 가주셔도 됩니다. 내가 참고하게. 아니 자꾸 여기서 그냥 계속 그 세월이 함께 하는 거니까 누가 갖는 게 아니고 여기 소장 이게 전시하는 거지. 이제. 네, 아카이브. 제가 한번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얻었다. 아, 근데 저도 이거 처음 본 거라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좀 다니다 보면은 언제 구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 그냥 개인 거래 통해서 산 것 같아요. 최근이에요? 네. 어떤 컬렉션을 매입할 때 뭐 매입이라면 좀 그런가? 어떤 컬렉터한테 그냥 한 번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들고 그때 있었어요? 와우. 럭키. 럭키. 그쵸 그거 어디더라? 충남까지 내려가 사왔었는데 아 보람이 있네. 네. 그거 그러면은 네. 그 ATCQ 4집 앨범 제목까지 한번 딱 네. 얘기해 주세요. 4집은 Beats, Rhymes and Life. 이 앨범이 딱 그 제이딜라 프로덕션 사운드가 되게 잘 나오는 앨범이어가지고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예, 예. 이 4집부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큐팁이랑 제이딜라랑 뭐 사는 동네가 되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앰프 피들러라고 디트로이트 되게 어떻게 최근에 돌아가셨고 네. 원로 뮤지션으로 쳐지는 키보디스트가 있어요. 근데 앰프 피들러가 투어 도중에 큐팁한테 그 딜라 테이블 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결시켜 주셨구나 네. 그분이. 그래서 둘이 뭐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그 이 이후로도 뭐 소울 코리안스도 영향이 있지만은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 제가 그또 그 제이딜라의 딜라 타임이라는 그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 네. 큐팁이 되게 그러니까 제이딜라가 약간 좀 즉흥적이고 네. 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스. 큐팁이 그걸 되게 받아주는 역할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어떤 블로그에는 큐팁이 되게 여러모로 음악적인 거 말고도 그 사람을 그 맞아. 생각하는 면모가 확실히 있었다, 그런 리더였다라는 그런 또 블로그 후기를 또 봤어요. 그게 ATCQ 안에서도 그런 역할이었거든. 다른 멤버들 이렇게 좀 고취시키고 자기가 딱 이렇게 길을 딱 정해놓고 이거 해야지. 그리고 약간 어쩔 때는 라이벌 의식도 좀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신드롬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치요. 치워. 그래서 큐팁과 저는 큐팁을 정말 좋아하고 제이딜라는 최근에 쿠마님이 나와서 제이딜라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막 여기 다 제이딜라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 제이딜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이 ATCQ의 4집 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둘이 만나면서 그 우마라는 어떤 프로젝트 이름으로 작업을 되게 많이 했고 네. 근데 또 재밌는 사건 뭐 재밌다기보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네. 이 앨범이 끝나고 이 러브 무브먼트라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큐팁이 그 당시 뉴저지 살고 있었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 작업실이랑 같이 그 레코드랑 이제 뭐 작업해놓은 파일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발매도 연기됐었고 원래 수록될렸던 것들도 많이 못 넣고 그래서 이 앨범 되게 저는 좋아하는데 후반부 보면 좀 리믹스나 원곡 그러니까 원래 다른 앨범에 있는 곡 리믹스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조금 급조도 있고. 네. 뭔가 맞아. 이 앨범 들으면은 뭔가 이 심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이 4집을 시작으로 그 ATCQ와 인연이 뭔가 이 두 앨범에 되게
잘 드러나 있어요. 음마라는 프로덕션에. 그러면 소울 코리언스의 시작은 이 앨범으로 좀 사람들이 접해 보면 좋겠네요. 시작이니까 거의. 그쵸. 뭐 타임라인으로 이제 봤을 때. 그쵸. 결성은 아니지만은 네네. 이때 색깔이 되게 진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발매가 몇 년도죠? 그 러브 모먼트가 99년 그리고 이게 몇 년도더라? 96년. 96년. 네, 3년의 간격으로 나온 근데 앨범. 커버도 커버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러브 모먼트? 완전. 그 뒤에도 보면은 무슨 나는 처음에 12지신 이런 건 줄 알았어. 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죠. 그죠? 네 근데 저기 또 좋은 곡이 많아요. 또. 맞아. 맞아. 저희도 저게 바이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자주 듣는데 좋은 곡 많이 들었어요. 러브 무브먼트가 98년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월.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8년은 네. 나이스. 그러면은 소울 코리언스가 99년도부터 그 앨범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년의 사이에 뭔가 사람들이 친해진 건가? 아니요, 근데 이제 발매가 그거고, 아, 그렇지. 그 녹음하던 시기는 제가 96년으로 언제요?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네,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저거가 전이겠죠. 그리고 이게 발매됐을 때도 이미 계속 작업은 계속 네, 하고 맞아요.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음반도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소울 코리언스 결성하고 첫 스타트를 끄는 앨범이 루츠 띵스 포 아파트. Things Fall Apart. 네. 예. 모든 것이 무너지다. 클래식. 네. 이 앨범은 저는 딱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 커버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제목도 그렇고 굉장히 의도가 다분하다. 아, 되게 적극적으로 그걸 내세웠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 에너지가. 근데 저도 이 앨범 처음 들은 게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데 옛날에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 훨씬 더 이게 좀 이해가 많이 돼요. 지금은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 띵스 포 아파트는 저 커버에도 보이듯이 좀 되게 의식적인, 그러니까 뭔가 그 사회 문제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고 원 제목이 원래는 소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작가 맞아요. 이름 까먹었는데 맞아요. 유명한 소설. 예. 아프리카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고 책도 읽어보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일단 이 앨범은 뭐 당연히 좋지만은, 그러니까 루츠의 1집부터 그러니까 오가닉스, Do You Want More, 그다음 이제 일라델피아 라이프를 넘어서 그 되게 루츠의 전형적인 사운드랑 좀 다르게 갔던 결이 되게 많이 느껴요. 소울 코리언스의 어떤 시작을 하면서 맞아요. 네, 좀 비전형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더 저는 스토리텔링이 느껴졌고 그 에리카 바두가 참여한 트랙 같은 게 되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소울 코리언스 색깔이 많이 묻어난다고 저는 느끼고 여기에 다른 트랙도 제이 딜라의 색깔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곡들도 있죠. 이 앨범에 맞아요. 던디 같은 트랙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빠르게 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뭔가 다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너무 아깝네. 오케이 다음. 그래서 빠르게 네.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그 앞으로 이후에 계속 이 그쵸. 아티스트들 하나씩 또 이제 팔 하나씩 또 거니까. 다룰 네. 예정이니까 오케이. 오늘은 네. 타임라인만 그래, 알겠습니다. 좀 오늘은 참아야, 약간- 참아야 돼. 저. 오늘 요약본 느낌으로 네, 그렇게 가시죠. 네, 오늘은 세계사 요약본 네. 느낌으로 네, 이제 한번 요약본으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트곡 유감미는 네. 원래는 그 비슷한 시기 활동한 그 소울 싱어 질 스캇이 원래 부르는 거였었는데 회사의 어떤 압박으로 푸시가 있어가지고 그 에리카 바두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도 회사에 압박이 있었구나. 네. 아유 돈 되는 그럼요. 데는 다 똑같죠. 그럼요. 그러니까 나름 대형 기획사에서 이것도 발매를 했기 때문에 MCA 레코드에 압박이 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도 이거 지금 보여주신 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기 전에 이게 원래 사람들이 당연히 이 커버로 알고 있지만은 띵스 포 아파트가 커버가 5종류가 있어요.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 다 모으지 못했는데 요 커버가 있고 되게 다른 커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정말. 왜 다른 커버들로 냈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에 만나면 지금 물어봅시다. 지금 시대를 본 거지. 얘네 5개 다 모으는 드래곤볼 다 모으는 애들은 상 줘야겠다 이러고 어. 이제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저도 다 모으지 못해서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다. 하자. 근데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엄청 뭐 사진을- 엄청 강력한 거. 그쵸. 흑인 아. 꼬마가 울고 있잖아. 근데 이 그쵸. 얘기하면 한참 또 가야 되니까 네. 또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이 이제 이게 너무 타임라인으로 하다 보니 그 다음 나온 이제 앨범은 또 루츠인데 또르츠. 또르츠. 네, 또 루츠인데 또르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어가지고 참아야 돼.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거 영어 발음 좋으신 분. 뭐가 이거. 영어 발음. 나는 실수할 것 같아. 나 맨날 이상하게 혼자 막 머릿속으로만 읽어가지고 자기만의 그 예.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그 단어야? 단어라서 뜻은 알아요. 뜻은 그 머리가 두개골 이론이라고 하는데 읽을 줄은 몰라고 그래서 내가 커버가 좀 아 작가님이 골상학이래. 골상학. 골상 예. 이런 단어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 옛날에 막 무슨 토플 이런 거 공부하면서 한번 외웠던 막 그런 단어긴 할 텐데 제가 기대돼. 느끼기에는 어. 프레놀로지 프레놀로지. 프로놀로지. 프레놀로지 어, 이렇게 읽혀지네요. 속이 그래서 여기 시원하네요. 이제 예, 여기에 이제 뭐요? 아니 뭐 제목들이랑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넘어갑시다. 아니 너무 많은 얘기가 맞아요. 오케이. 네, 그다음 나왔던 골상학 이론이고 이거는 사실 띵스포 아파트보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프로덕션도 좀 어려워요. 막 좀 맞아요. 지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많아요. 막 되게 락킹한 것도 있고 그 인크레더블 봉고 밴드 아파치 이런 샘플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트랙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당시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좀 되게 막 저렴하고 막 사람들이 막 안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기타리스트 분이 이때부터 합류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운드가 바뀌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좀 사이키델릭한 구간들도 있고 기타가 막 전면적으로 나오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었기는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그 기타 입장에서 흑인 음악의 소울 음악이라는 게 항상 그 전에 뭔가 그런 어떤 그 정형화된 어떤 것들이 또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사이키델릭한 것들이 합쳐지면 또 그 새로운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선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앨범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카드 게임 하는 것 같아. 아니 다 너무 맛있는 앨범들이어가지고 저거. 지금 지금 패를 고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연도를 제가 검색하면서 그리고- 계속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나름 순서가 있어요. 그 막 발매 연도대로 있는데 제가 지금 CD가 섞여가지고 그냥 일단 집히는 대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에리카 바두의 마마스건. 예. 야야야. 이건 뭐 그쵸. 이거는 어쨌든 인기도 되게 많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앨범 제가 이 앨범에 또 한때 빠져가지고 가사들을 좀 해석해봤는데 네. 에리카 바드가 화가 많이 났어.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말하고 싶은 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 막 에리카 바드는 왜 나를 미치게 해? 막 이러면서 그런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다시 들었던 다음. 아니요, 저는 지금 그 역할을 연도를 이제 오케이. 알려주는 걸로 이제 할까 싶어가지고 네네네. 방금 아까 소개해드린 골상학에 대한 이제 정보는 2002년도 발매라고 스포티파이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마마스건이 90 2000, 2000년? 2000년도예요. 네, 마마스건이 2000년도고 이때 이제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너무 빠른데? 아니면 하고 싶은 그래도 말씀 얘기할 있으시면 거는 필수적인 이런 거 거는 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필수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사실 앨범이 되게 유명하고 좋지만은 좀 지루한 구간들도 있어요. 막 어레인지들이 뭐 재즈적인 부분도 많고 막 특정 곡이 엄청 좋다 하는 건 몇 곡 없어요. 막 딱 킬러 트랙 이런 거는 뭐 디딘 차나우 정도. 저는 그 1번 트랙 페니텐셜 필로소피 하고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잼 많이 했던 온앤온 이런 거 그런 것부터 해서 전 이음반에 그러니까 이음반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음반이 이제 사실 이 서사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루하다기보단 더 오히려 그 포인트들이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기는 해요. 나도 뒤에 오렌지문 이런 것도
좋아요. 좀 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이 되게 더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게 느껴지고 퀘스트러, 피노 이런 연주자들이 참여한 트랙들이 많아가지고 또 진짜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이 앨범은. 생소리가 잘 들려서 좋아요. 저는 이 앨범이 그러니까 승규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그게 다 플랫하게 들리긴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오히려 엄청 가까이 생소리가 잘 들린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맛을 항상 내고 싶거든요. 그 오. 플랫한 맛을. 그래서 늘 클래식처럼 생각하는 앨범입니다. 클래식이죠. 오케이. 다음으로 갈까요? 적당하다 이 정도. 다음은 어쨌든 뭐 비슷한 R&B 싱어를 또 꼽아야 되니까 빌랄. 야. 빌랄 앨범. 퍼스트 본 세컨드. 빌라리 어쨌든 형. 최근에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계시기 지금까지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빌랄은 오히려 이들 중에는 좀 나중에 더 사람들한테 맞아요. 관심을 받게 되고 요즘에 또 활동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 음악도 당연히 좋고. 이건 2001년에 발매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도 좋은 곡들 많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소울 코리언스라는 주제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빌랄이 마지막으로 앨범을 소울 코리언스의 어떤 그 콜렉티브에서 발매를 했는데 발매를 오피셜로 못했어요. Love for Sale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게 아마 뭐 이런저런 문제로 발매를 못해서 막 CD 같은 것들도 뭐 언오피셜로만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 전 이 앨범 하면 딱 소울 시스타 음. 이렇게 딱 각인이 돼 있는. 저도 약간 빌랄 하면 소울 시스타가 그냥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너무 좋은 앨범이고. 음. 빌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이거 뭐 CD 약간 얘기할 때 연장선이긴 한데 지금 갖고 있는 이 CD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살라 했을 때는 진짜 다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인 네. 거죠. 네. 수입 특히 라이센스들도 어느 정도 있긴 했었는데 주로 그때는 홍대에 퍼플 레코드라는 곳을 많이 갔었는데 고등학생의 돈으로 사기에는 수입반이 너무 비쌌어요. 다 막 22,800원 오, 이런 진짜? 나름 그런 수입반의 생각- 정가가 있었어요. 예. 비싸다. 비싸다. 라이센스 14,500원, 수입반 22,800원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수량도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온라인 보고 이렇게 갔다가 가면 없어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 예. 그런 것들이라서 그때는 못 구했던 앨범이라 가지고 오히려 최근에 되게 좀 더 듣게 된 앨범. 존재만 저는 알다가. 옛날에 그 중고 그 음반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막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올라온 아 걸 그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죠. 그쵸. 어느 순간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CD 시장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되게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죠.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빌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제 아티스트라서 또 저도. 네, 저도요. 그래서 빌라의 최근에 로버트 글래스포와 함께한 그 라이브 앨범도 글라스 하우스. 좋습니다. 와 진짜 그거 아주 보려고 죽여요. 나는 새벽에 그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녹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 풀어주긴 했는데 그 처음에 나올 때 보려고 막 미리 온라인으로 사고 새벽 4시인가 일어나서 켜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꿈에 그 꿈에 진짜 노래가 나오는 거야. 빌라리 하는 거. 저도 사실은 보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서 다시 녹화본 다시 본 거죠. 아 재밌네요. 빌랄 NPR 최근에도 그 무대도 너무 좋고 맞아. 누치스 라이브인가? 루치스 라이브인가? 노치스 라이브인가? 아무튼 그 집에서 그 미국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그 라이브 있어요. 그거 뭐야? 근데 거기 진짜 좋은 아티스트 많아요. 어.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 나 몰라요. 나중에 한번 소개할게요. 소개해 주세요. 거기도. 링크 왜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낸 줄 알았네요. 다음. 감사하네요. 다음.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소개를 막 되게 짧게 했지만은 제가 처음에 막 딜라를 이렇게 막 말했는데 공통적으로 방금 소개했던 앨범들에 다 제이 딜라 프로덕션이 있어요. 와우. 네. 뭐 한 곡이든 두 곡이든 운마든 제이 딜라든 한두 곡씩 무조건 있어요. 방금 전까지.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디엔젤로 같은 앨범에서도 그 뭔가 프로덕션 안 들어갔어도 이렇게 뭔가 조언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맞아요. 제이딜라가.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것도 많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커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커먼의 Like a Dapper Chocolate.
이것도 아까 그 로츠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 정치적인 발언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쵸. 앨범에 아 커먼이랑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없죠. 그쵸. 발매는 2000년이네요. 네. 컴온 죽기 전에 볼 수 있겠지? 아, 그럼요. 커먼은 믿으세요. 네. 사실 이 앨범도 커먼의 그 전작들하고는 좀 되게 다른 어떤 프로덕션도 그렇고 비전형적인 게 있죠. 맞아요. 좀 맞아요. 소울콜리언즈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리듬도 되게 아프리카 리듬 많이 그쵸, 쓰고 그쵸. 특히 이번 트랙 그 히트 네. 히트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게 그 이제 펠라쿠티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진짜 영웅으로 영웅. 이렇게 영웅 뮤직 is 더큰 weapon. 표현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데 같이 활동하던 토니 앨런의 솔로 앨범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 기타 리프가 히트에 들어간 게. 그래서 1번 트랙은 아예 트리뷰트 펠라라고 써 있고 대놓고. 2번도 그 토니 앨런의 샘플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그 미국에 살아가면서 느낀 걸 딱 처음부터 어떤 날려주는 그런 느낌. 진짜 1번 트랙부터.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건데 이것도 사실 좀 큰 회사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뭐 몇몇 트랙들은 상업적인 것들이 있어요. 유명하고 뭐 DJ 프리미어가 이렇게 네네네. 준 트랙들은 사실 저는 큰 감흥은 없어요. 좋아하지만 좀 저는 그냥 익숙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 트랙 나오면 그렇죠. 좀 편하게. 그 정도? 그 정도 오케이. 그 정도. 오케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피처링진들도 아마 이제 너무 다양하니까 다들 못 들어보신 분들 중에 그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여기 앨범에 참여한 사람들 라인업을 보면 분명히 내가 한 이 사람은 들어봤지라는 사람들이 또 포진해 있을 거니까 그쵸, 아마 좀 그쵸.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모스텍 형님. 아니, 뒤에가 계속 센 거 끝이 안 나. 아 아이고 이거 커버부터 지금 커버가 말이 안 말이 되잖아. 안 돼. 네, 모스텝 힙합이죠. 솔로 1집이죠. 네. 블랙 온 보사이드. 뒤에는 뒷모습이었네. 99년. 그러네 저 못 봤네. 와우. CD를 사야 저런 것도 볼 수 그치. 있는 맛이 있네. 그렇죠. 크레딧도 있고. 그러니까. CD 사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CD 사면. 스포티파이에 또 나중에 이렇게 이제 커버 이렇게 싹 하면은 뒷면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 또 우리가 하자. 오, 뭐가 됐든지. 기능 요청해 봅니다 스포티파이. 오케이. 스포티파이 듣고 계시죠? 근데 그러려면 다 등록해야 되잖아 뒷면까지. 그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케이. 모스텝에 대해서도 너 한마디 해주시죠. 모스텝 뭐 아까 방금 전 말씀드린 뭐 빌랄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유명하죠. 영화 배우로도 활동하고 뭐 이름도 바꿔갖고 뭐 요즘 뭐 야신베이, 야신베이. 예. 그리고 제일 유명한 앨범 그 블랙스타 있잖아. 탈립 퀄리랑 한 거. 네. 그게 2년 전인가에 2도 나왔어갖고 맞아요. 뭔가 자꾸 그 좀 잊혀질만 하다가 좀 갱신하는 느낌인데 1집이고 이것도 소울 코리언스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좀 비슷한 인물들이 프로듀스하고 피처링도 있고 그러니까 좀 블랙스타 때랑은 조금 더 다른 프로덕션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맞아요. 저는 야신베이가 모스테프라는 거를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 소울 코리언스 하면서 똑같은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사람인가? 그럴 수 있어.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그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그 모스텝을 오. 그때 블랙스타 그 어디지? 블루노트? 블루노트 재즈 페스티벌 갔을 때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보던 그대로더라고요. 좋았어요. 생긴 게요? 아니면 근데 생긴 거랑 그거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뭐지? 그 맨날 자기 혼자 하는 거. 혼자 딜레이 넣고 하는 거? 효과? 예. 베이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직접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걸 봐야지. 그거 맛있잖아. 아 맛있지. 또 모스테프와 뭐 추억 있으신 분?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로만 맨날 계속 보고. 근데 간지가 나요. 그 막 그 블루노트 뉴욕에서 공연할 때도 그 빨간색 그 뭐라지 그 옛날 마이크 같은 그 간지나는 마이크 이렇게 딱 그 헤드만 딱 들고 맞아. 막 하는 그때는 그럼 모스텝 보러 간 거예요? 아니면은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니 그 하은이가 실제로 보러 갔다고. 블루노트 재즈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나파밸리에서 한 건데 그거는 이제
블랙스타를 보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저희 히어로들이 다 있으니까 간 건데 라인업이었어 그때. 거기에 있었죠. 근데 야신베이는 사실 막 로버트 글래스퍼랑도 맨날 같이 하고 하니까 무대에 계속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안 늙는 것 같아. 모스텝은 왜 이렇게 안 늙지? 맞아. 계속 그대로야. 똑같은 것 같아. 원래 노안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헤이. 알기로는 옛날 얼굴도 해. 그렇게 간다고? 근데 어릴 때 그 노안인 친구들이 이제 늙어서도 그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내 친구들은 어렸을 때 노안인 애들 지금 그러니까 역전당하거든요 결국. 오케이 그런 걸로. 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노안. 다음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다음으로 가기 전에 하나 이거는 추천인데 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UTD라고 얼반 떨모 다이나믹스라고 모스텝 초창기 작품입니다. 그 오. 블랙스타 하기도 전에 그 모스텝 동생이랑 여자 래퍼 이름을 까먹었는데 세 명이 그룹으로 앨범을 냈는데 그 블랙스타보다 좀 더 러한 느낌이 있어서 프로덕션이 훨씬 저는 그 막 모스텝 솔로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 스포티파이에 없는 것 같아. 네 없어. 있다. 아 있나? 이렇게 치면 저걸로 치러 이렇게 쳐야 나와. 네. 95년. 얼반 어반 떨모 떨모 다이나믹스. 다이내믹스라고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 앨범이에요. 저도요. 나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되게 터프한 모스텝의 그 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밸런스도 되게 좋고 네, 추천입니다. 오. 그리고 다음은 뭐 연도와 상관없이 네. 당연히 모스텝 하면은 탈립 퀄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블랙스타. 탈립 퀄리 퀄리티 앨범입니다. 이것도 소울 퀄리언스 시절에 나온 앨범이라서 2002년. 이 앨범은 무엇이죠? 이것도 그 소울 퀄리언스 그의 어떤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나온 것 중 하나인데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 시기에 걸쳐 있어서 갖고 나왔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 산만해요. 산만하고 산만하다? 탈립 퀄리 솔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좀 혼자 앨범을 꾸려내기에는 조금 루즈한 부분이 있죠. 가사도 좀 딥한 편이고 해석해 보면 저도 솔로 앨범을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소울 쿼리언스 앨범 중에서는 그래서 저 잘 모르긴 해요. 막 저도 잘 들어보는 몰라요. 건 본 적은 있지만 당연히. 그럼 빠르게 넘기시고. 예. 그런 좀 이유가 있다. 근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들어볼 만해요. 뭐 카니 웨스트가 비트 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엄청 소울 쿼리언 색깔이 강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되게 여러 프로듀서도 많이 기용했고 그냥 시기만 걸쳐 있을 뿐. 오케이. 네. 오. 많이 했다. 많이 했네. 많이 했네요. 잘 가고 있네요. 좋아요 지금. 페이스 좋아요. 이제 이 다음은 그 연도를 뛰어넘었는데 사실 중간에 슬럼 빌리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하. 뛰어넘을 수밖에 없던 게 이게 슬럼 빌리지 얘기를 하면 딜라 스페셜이 돼가지고 제가 또 그거는 방지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오케이. 뭐 2월이고 하니까 너무 딜라 특집 뻔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또 게다 그러네. 좀 딜라의 뭔가 사람들이 막 착하고 막 천재 이런 이미지 말고 조금 비하인드적인 면 생각보다 슬럼 빌리지는 되게 그 더티한 가사가 엄청나게 많다. 네, 막 엄청 여자 밝히고 막 그러니까 불만도 많고 막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은데 좀 그 제이 딜라를 어떤 그 신성시된 게 있어갖고 맞아. 착한 느낌이 있지 뭔가. 그 영웅화되면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약간 그렇죠. 좀 약간 뒤에 가려져 있어. 근데 네, 그런 그런가요? 브랜딩된 이미지에 대해서 이건 진짜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 어머니가 되게 그 브랜딩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사람 막 파리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아하는 팬들도 있던데요. 아 맞아요. 근데 뭐 엄마 마음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관점에서는 그렇죠. 착한 아들로 이제 프레임을 씌워야 되니까. 너무 맞는 말이라. 아니, 전 세계 엄마가 다 그렇잖아요. 세상엔 양면적인 게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이 딜라가 진짜로 그러니까 잘 엄청난 그 실력의 프로듀서지만 브랜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다는 것도 나는 그것도 일리가 맞아요.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이 딜라. 아니 근데 뭐 맞는 말이고 그 이제 딜라를 계속 이제 뭔가 또 디깅을 또 하다 보면은 그런 면들에 이제
또 계속 그 점점 이렇게 하나씩 양파 까듯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재밌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맞아, 재밌어. 그렇죠. 또 미지의 인물이고 우리는 또 그 이면은 잘 모르니까. 벌써 지금 45분 녹음이라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와 다음. 진짜로? 괜찮아요. 계속 가면 될 것 네. 같아요. 오케이. 아, 근데 재밌어가지고 아, 계속 큰일이네. 계속 하게 되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최종장이 딜라가 돼버렸는데 오케이. 그 어이 두 장씩이네. 수정식 아니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 반으로 못 자르나? 아 근데 그건 안 그러면은 되겠지? 지금 저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도 다 짚고 가야죠. 그래도. 네, 일단은 저거. 초기작 파이브 얼라먼츠 이거는 딜라가 90년도 94년 90년대 초반에 이제 프로듀스했던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이고 조금 유명한 부분이라면은 이 파이브 얼라먼츠라는 그룹에 그 에미넴이 D12 할 때 그 같이 활동했던 프루프라는 그 에미넴 친구가 막 죽어서 이제 막 되게 맨날 샤라웃 하고 그 되게 애착이 있는 친구인데 그 프루프가 있던 그룹입니다. 와, 처음 봐요. 네. 요런 커버고 한번 요것도 스포티파이 없어갖고 없네. 없네요. 네, 유튜브 들어보시면 돼요. 딜라의 초기 프로덕션과 그 파이브 엘라먼츠의 되게 뭔가 로한 랩. 아마 이게 CD가 되게 귀해갖고 초판 이런 거 있잖아요. 초판이 되게 귀해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재발매입니다. 네. 그리고 네. 와. 그래서 초기작이라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 정도. 네. 새로 알고 알아가네요. 재밌다. 네. 왜냐면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자기가 디깅하지 않는. 나중에 한번 이거를 좀 한 3-4시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클리닉 한번 해서 음악 직접 들려주시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죠. 예. 네. RSS 프로그램으로 네, 한번 그거는 가시죠.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오프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생각보다 그 되게 터프한 그룹 슬럼빌리지 그 딜라와 동네 친구들이 만든 그룹. 판타스틱. 네, 근데 어쨌든 소울 코리언스랑 관련이 있어요. 다 또 주고 받은 게 이 앨범에 녹아 있기 때문에 뭐 큐팁, 그쵸. 뭐 디안젤로, 뭐 다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이제 많이 들으면 좀 느껴질 수도 있어. 요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가 되게 멋있는 앨범을 생각을 해요. 되게 터프하고. 샘플링도 유명한 곡들이 또 많이 있고 재즈 연주자의 곡들도 좀 있어서 네, 저희도 맞아요. 재밌게 들었고 그런 앨범이죠. 이건 왜 2장이나 있나요? 이것도 좀 오타쿠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미국 초판이고 이건 어. 일본에서 나온 버전. 아, 네. 트랙 리스트가 조금 다릅니다. 아. 보너스 트랙도 있고. 그렇구나. 일본 CD들이 좀 보너스 트랙이 많아요. 아 맞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네. 좋겠다. 근데 뭐 리스펙하는 부분인 게 일본은 이제 이 피지컬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문화를 잘 이뤄냈으니까 맞아요. 보너스 트랙 하나 정도는 음.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소울 딜리버리도 일본 갔을 때 피지컬 진짜 많이 사주셔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팬들. 도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 거 또 가볼까요? 네, 이제 그 다음은 뭐 너무 여러 장이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좋아하는 뭐 돈원만큼 유명한 웰컴 투 디트로이트. 와우. 요. 얘도 2개네요. 네, 요것도 미국 반과 일본 반. 일본 반. 사실 영국 반이 또 초판이에요. 이거는 영국 BB라는 레이블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오 그렇구나. 네, 영국 신기하다. 반은 또 이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니라 자석이 붙어 있고 오. 종이로 돼 있는 디지팩, 네, 디지팩 그렇죠. 그게 초판이에요? 네, 그래서 오. 저는 옛날에 디지팩 있었는데 팔았고 지금은 주얼 케이스로만 2장 갖고. 왜 파셨어요? 그때 뭔가 힙합 지겨워져가지고 힙합 멤버 다 팔았어요. 오케이. 네. 그것도 보너스 트랙이 있나요? 일본 반에는?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띠지가 있고 뒷면에 제이딜라 사진이 있어갖고 그냥 이것도 그냥 아, 좀 더 다른 맛의 그거구나. 그쵸. 그리고 이 비트 제너레이션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네요. 굉장히 좋은 시리즈입니다. 야, 영국이 초판이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곡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어떻게요? 뭔가 이 패키지가 뭔가 좀
그냥 영국에서 한 그런 이제 시각이 미국이 아닌 유럽이니까 뭐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제작된 거구나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 자세히는 몰라도. 오케이 다음 갈까요? 네, 다음으로 하기 전에 이 앨범부터는 JD 원래는 JD였는데 JD. JD라라는 이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JD에서 바꾼 게 그 당시에 저메인 듀프리가 너무 유명해지면서 저메인 듀프리 줄임말에 JD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거를 의식해서 바꿨다. 뭐 재밌는 물어보지- 스토리가. 네. 재밌다. 저메인디 프리. 왜냐면 그 이 소울 코리언스 시절에 미국 메인스트림은 저메인 듀프리 뭐 팀벌랜드 막 되게 상업적인 게 엄청 네. 커지던 시기라 가지고 좀 자기 길을 더 가고 싶어서 이름을 제이 딜라로 바꾼 게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도넛은 일부러 안 갖고 왔습니다. 너무 많은 좋아요. 분들이 알고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도 다 보여주세요. 이제 요것들은 좀 제이 딜라 앨범들 중에서 귀한 것들. 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난 안 보여가지고 앞에가. 아,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차례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여기는 이제 그 Unreleased Volume 1인데 JD 그의 인스트루멘탈 시리즈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 앨범이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 리믹스에서 제이 딜라 리믹스 이렇게 돼 있는 앨범이 또 한 17트랙에 보너스 트랙까지. 근데 앞에는 JD라고 돼 있는. 아 여기 이제 보면은 JD라고 써 있고 그 위에 흰 글씨로 J. 딜라 리믹시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넘어가는 시기라서 이제 원래 자기 네임도 보여주면서 다음 것도 지금 보여주는구나. 새로운 뉴 브랜딩 중. 뉴 브랜딩 그죠. 중이구나. 오케이. 네 하나씩 돼 있고 요거가 이것도 그 Unreleased Instrumentals from JD of Umma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더 빈티지. 빈티지. 네. 저건 왠지 좀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써 있어요. 폰트. 아 그러네. 이 글씨체가. 그러네. 이건 좀 희귀한 CD죠. 네, 이건 저건 좀 본 적이 중요한 지점에 있는 앨범인데 제일 저는 그러니까 구하기도 제일 까다롭고 그냥 이 사람 커리어 통틀어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징도 잘 살아 있고, 그러니까 뭐 막 칭찬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그 진짜 본질적인 그루브라는 거를 제일 잘 담은 앨범. 저런 건 얼마나 하나요? 시가긴 한데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와. LP 버전이 있는데 LP는 8트랙밖에 안 들어있고 CD는 13트랙 있어요. 근데 그 CD에 들어있는 트랙 마지막 구간에 있는 트랙이 진짜 좋아요. 오. 네, 그래서 LP를 사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와. 무조건 CD로 갖고 있어야 되는 앨범. 저것도 하나 여기 또 전시해놔야겠네요. 이게 이 잘 블링 47이란 그룹이라는 게 이 제이딜라가 설립한 그런 회사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제이딜라도 친구 중에 와지드라고 요즘은 약간 하우스 쪽으로 이제 프로덕션을 전개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와지드가 슬럼빌리지 1, 2 앨범 커버 디자인한 사람이고 하여튼 그 슬럼빌리지 친구들 디트로이트 예. 그래서 딜라랑 결도 많이 비슷하고 들어보면 좀 공통점이 많아요. 조금 더 빡센데 브랜딩을 하는 친구가 있었네. 그쵸. 그래서 그 와지드가 그 회사였는지 모르겠는데 블링 47이라고 사이트에서 한정적으로 팔았던 앨범이에요 그게. 예. 여기 그 한정적으로 자기 팔았던 거 체크하라고 여기 밑에 써 있어. 그러면은 노아임나님이 만약에 이제 딜라의 음반들을 좀 이렇게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순서 같은 거를 좀 추천해 볼 수 있다면은 좋다. 스타워즈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그쵸. 그 설명 그런 느낌인 거죠. 굿.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뭐 룸360에서 가게를 이제 운영했을 때는 도넛이 제일 많이 팔렸기 때문에 도넛은 비추하겠습니다. 그거 사실 좀 근데 그거 소울 앨범으로 봐야 돼갖고. 맞아. 네, 그거는 그리고 아마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웬만한 사람들이는. 그쵸. 도넛은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처음 듣기에는 사실 그게 제이들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맞아. 그랬고 어렵지. 좀 네. 이 나머지를 알고 제이딜라의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 그게 사실 그 도넛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니까.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으로 제이 딜라를 이제 듣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음반 한번 딱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음반 있으세요?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이요. 네. 원픽. 와우. 잘 모르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 2003년인가에 나왔는데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작한 시기는 94년에서 97년 이제 오마 결성하던 그 시기인데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뭐 앞으로의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들의 베이스 라인 뭐 킥, 스네어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걸 기준으로 들으면 더 훨씬 재밌어요. 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웰컴 투 디트로이트 같은 게 좋지만 오히려 딜라의 어떤 전형적인 활동에서 괴작이죠. 네, 왜냐면 되게 뭐 너무 우주적인 부분도 있고 막 커버곡들도 있고 이래갖고 인기는 많지만은 오지 딜라에선 좀 멀어진 프로덕션이다. 딱 그 정수를 갖고 있는 거는 빈티지다. 아, 그쵸 개인적으로. 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네요. 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시라는 곡 꼭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트레이시. 오늘 밤에 들어야겠다. 아 근데 이게 스포티파이에 다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노력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추천 음반들도 너무 잘 봤고 이제 이 소울 코리언스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끼리 또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있으세요? 저는 그게 그 콜렉티브라는 게 좀 와닿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너무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창의적이고 그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집단이었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그 시기에 그렇게 모이고 서로가 서로 작업하고 같이 작업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예를 들면 곡도 뺐고 막 곡도 바꾸고 그렇죠. 그 치킨 그리스 같은 거는 원래 커먼의 앨범에 실려고 했었으니까 맞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컸으니까 그런 게 저희한테 영향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콜렉티브의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송캠프도 하고 했을 때 그게 뭐 우리의 자산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의 그날 바이브를 만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의 음악에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음악 활동하면서 저희 색깔들을 서로의 색깔들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들이 영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렉트릭 레이디 스튜디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구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울 딜리버리도 런던에 가서 한 달 지내면서 그런 2주 동안 스튜디오에 작업하면 친구들 부르면서 작업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의 영향이고 완전 지금 그렇죠. 여기 있는 RSS 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 그거의 다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소울 코리언스의 정신이 지금 저한테 깊게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두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랑은 다르게 지금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콜렉티브적인 어떤 움직임들은 기대가 많이 돼서 그런 것들 앞으로도 더 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던 거 같은 거여서 그냥 이런 걸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작품들이고 그런 움직임들이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혼자서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만나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죠. 그걸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이런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설명할 때도 이 소울 코리언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런 것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실 지금 이 음반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당시의 역사를 쓴 음반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다 개개인이 가진 그런 능력과 이런 걸로 다 만들어낸 음반들인데 근데 이거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교류했다는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나라 음악씬에서 이 소울 코리안스가 사실 뭐 막 하루 아침에 그냥 갑자기 뭐 어떤 막 어디 장소에 갑자기 딱 모여가지고 우리 소울 코리안스 하자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이런 항해를 하면서 이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교류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이런 그 정신을 공유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인 것 같고 우러러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 뭐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냥 이제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그냥 누군가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랑 생각이 잘 맞고 하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교류를 하고 더 많이 자신의 생각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뭐 해보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제 사회가 또 발전을 하고 우리가 또 더 재밌는 일들을 많이 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맞네요. 노아임나님은 혹시 소울코리안스에 대해서 마무리를 조금 하자면. 저는 그 어떤 큐팁의 어떤 정신을 빌려서 말하자면은 큐팁이 아까 그 집이 불났었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오히려 뭐 불난 게 좋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불난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불타버려서 데이터랑 뭐 레코드 날렸지만은 그 이후로 그 뭐 드럼도 배우고 그러니까 오마르 하킴이라는 사람한테 드럼도 배우고 그 웰던 오바인이라는 미국 전설적인 키보디스트한테 건반도 배우고 막 이래갖고 어떤 새로운 어떤 득도 같은 걸 한 그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과거에 뭐 음악이 뭐 내가 하던 게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막 근데 그런 게 큐팁처럼 뭔가 오히려 안 좋은 뭔가 일이 있었더라도 그냥 그게 다 어떤 과정이 됐다 막 위기가 와도 다시 뭔가 극복해갖고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소울 코러스도 그 분란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뭐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전화위복 네. 위기를 뭐, 기회로. 근데 다 뭔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극복해서 나중에는 그냥 그때 막 힘들었던 시기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정말 긍정적인 그 마인드셋을 갖고 이제 그래야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맞아요. 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 네. 뭔가를 못했을 때 모여서 뭔가가 만들어졌듯이 네 저희한테는 늘 코로나가 뭔가 미웠지만 고맙다. 약간 그런 존재잖아요. 그쵸. 뭔가 근데 항상 그런 이제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예요. 그렇죠. 늘 그쵸. 있죠 그런 위기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패러다임이 싹 바뀌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아싸 기회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파도를 잘 타야죠. 그렇죠. 뉴웨이브로. 뉴웨이브. 아무튼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자면 마지막으로 노아임나님 혹시 이제 예정된 뭔가 계획들이나 앞으로 이제 뭐 활동들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잼하고 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네. 오늘 소감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그 이제 큐티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도 좀 그러니까 음악을 틀고 이런 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적인 정체기가 있었는데 뭔가 그 정체기에서 뭔가 소울 딜리버리랑 평소에 제가 활동하지 않던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뭐 밴드 앞뒤로 이렇게 음악을 튼다거나 그러니까 정체기가 있어갖고 뭔가 이걸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막 이삭 씨랑도 그러니까 막 오퍼를 막 주고받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막 정체기에 제가 혼자 생각하고 막 정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말하지 않아도 뭔가 소울 딜리버리 공연이 끝나고 뭐 드럼을 이어간다든가 제가 딱 드럼을 넘겨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공이 됐던 것 같아요. 정체기에.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제가 막 DJ로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뭐 지금과 같이 뭐 믹스 많이 내고
레코드를 많이 사겠다. 아 좋아요. 네. 아니 노아임나님 믹스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그래요? 네. 저는 몰랐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막 다 그때 그 이렇게 피지컬로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그 네네네. 이름 뭐야? 제목이 그 뭐지? 여름의 드럼 아, 그 셋 있잖아요. 네. 트로피칼 스타일. 네. 그거 네네네. 저도 좋아해요. 그거 다 좋다고. 그 맞네. 발매하신 거 말고 그냥 라이브 때도 믹스 이제 맞아. 라이브 들려주시면은 저희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연이 끝나고 노아임나님이 디제잉 하신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 DJ 누구야라고 맞아, 다 좋아해. 무조건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뿌듯하고 그냥 왜냐면 근데 저희도 딱 들으면서 알잖아요. 와 그죠. 너무 맛있는데 오늘 이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제 너무 그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고 네. 항상 이제 디제잉 할 때 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또 맛있게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번 그러면은 마무리로 잼 한번 네. 하고 가실까요? 코리안스를 노아임낫은 그냥 위하여. 귀만 열어주시고 저희가 저희가 제이 딜러 같은지. 그러면 소울 커리언스의 어떤 그 영감을 생각해서 잼을 해야 되나? 그쵸. 그래도 좋죠. 그거에 네. 이제 받아야죠. 어떻게 가야 되나? 드럼 베이스가 한번 가보면 아 맛있을 것 같아요. Test Love. 예.
K 코리안스의 그 왜 더듬어?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